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생각이 바뀌는 순간, 긍정을 이끌어내는 스위치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인 캐서린 샌더스는 이 책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긍정 스위치를 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이점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록초록한 숲속과 예쁜 꽃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 사진들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 자연을 감상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밖으로 나가라.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에는 4만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들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회사 안에서 나무가 무성한 길을 거닐고 실내 개울가에 핀 꽃을 감상하고 벽이 덩굴식물로 뒤덮인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 실제로 아마존 본사 건물 내부에는 이끼나 양치식물부터 높이 15m의 커다란 나무에 이르기까지 4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아마존 외에도 사무실 안에 의도적으로 자연을 들여놓은 회사가 많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에어비앤비 본사는 한쪽 벽을 따라 나무를 심었다.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캠퍼스에 가보면 8,000그루 이상의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눈에 띈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의 새로운 본사는 조경을 아주 넓게 꾸미고 자전거 도로를 낼 예정이다. 왜 이렇게 많은 기업이 녹지 조성에 막대한 돈을 쓰는 걸까? 결정적인 이유는 수많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자연이 창의력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왜 자연에서는 기분이 좋아질까? 해변을 거닐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정원을 산책하고 새가 지저귀는 노랫소리를 감상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아니면 창밖으로 푸르른 초목을 바라봤던 순간도 좋다. 기분이 어땠는가? 풍경을 보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심지어 자연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많은 사람이 활기에 넘치고 평화와 생명력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호텔방이나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한 연구에서 자연의 유익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에게 각기 다른 상황을 제시하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친구 한 명과 함께 현대적으로 지어진 건물 안에 긴 복도를 힘차게 걷고 있다. 두세 명의 친구와 공원 잔디밭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친구와 함께 신체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상황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참가자는 상황에 따라 감정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특히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상상한 사람은 더 활기차고 머릿속이 맑았으며 생기 넘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활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자연이 담긴 사진, 사방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인 사막이나 달빛이 비치는 호수 등 또는 인공물이 담긴 사진, 도시의 빌딩 사이로 뻗은 거리나 가로등이 비치는 거리 등을 감상하게 했다. 이번에도 인공물 사진을 본 사람보다 자연 사진을 본 사람이 활력을 더 많이 느꼈다고 대답했다. 이런 현상은 바깥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상상하거나 사진으로 자연을 감상할 때보다 실제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때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강가의 가로수길을 15분 정도 걷기만 해도 외부 전망이 없는 실내에서 걸을 때보다
더 활력이 생기고 각성도가 높아진다. 숲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 브리튼 섬에 사는 1만 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조사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다. 연구자는 모든 참가자에게 전반적인 기분 상태와 삶의 만족도에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또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해 참가자가 늘 접하는 자연의 양, 이를테면 정원이나 공원, 호수 등의 녹지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했다. 이후 18년 동안 해마다 이 자료를 수집해 참가자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할 때, 즉 녹지 공간의 양이 달라질 때 기분 상태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관찰했다. 이 연구 결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다. 자연 가까이 살기만 해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을 접하는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차이는 사소하거나 미묘하지 않았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자연 가까이 살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적 유익이 대략 33%나 높았다. 이는 결혼으로 얻는 정신적 유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위스콘신 주에서 다양한 환경을 배경으로 진행한 연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무성한 나무가 별로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불안과 우울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즉, 숲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호화롭지만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 사는 부유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연 가까이에서 살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잠깐 자연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순간적인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 도시에서는 푸르른 나무 옆을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행복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심의 화단과 나무, 작은 숲길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사하게 뉴욕에서 공원 안이나 공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낀다. 그들이 트위터에 올리는 긍정적인 글이나 이모티콘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럼 트위터에 올라오는 가장 행복하지 않은 게시물은 어디에서 작성될까? 펜역이나 버스터미널 포트 어소리티, 미드타운 터널 입구 등 교통 중심지에서 출퇴근의 고충을 암시하는 듯한 부정적인 게시물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결과가 그리 놀랍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연구자 본인조차 공원 한가운데 있으면 어느 누군들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에 반해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거나 지연되는 열차를 기다릴 때는 얼마나 짜증이 치미는가 라고 썼으니 말이다. 하지만 자연이 실제로 신체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는 이어지는 내용을 읽는 내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도 유익한 일일까? 자연을 자주 경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자연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거나 근무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도시에 직장과 집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은 더더욱 먼 얘기다. 하지만 위로가 되는 사실은 실내 식물도 자연의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실내 식물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에서 몇 개 주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 환경과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를 조사했다.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사무실 창 너머로 녹지 공간이 보이는지, 사무실에서 실내 식물을 키우는지 등을 질문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실내 식물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업무 만족도가 높았다. 각 그룹에서 만족과 매우 행복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실내 식물과 녹지 전망이 있는 그룹 82%, 실내 식물만 있고 녹지 전망이 없는 그룹 69%, 실내 식물은 없고 녹지 전망만 있는 그룹 60%, 실내 식물과 녹지 전망이 둘 다 없는 그룹 58%. 당연하게도 사무실에서 식물을 키우며 자연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가장 높긴 했지만 녹지 전망만 있는 그룹보다는 실내 식물만 있는 그룹이 더 많은 유익을 얻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럼 사무실 환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는 않았을까? 이를테면 나이가 들수록 많은 연봉을 받으며 높은 지위로 올라가니 전망 좋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하지만 나이, 연봉, 교육 수준, 지위 등을 통제 요인으로 놓고 조사해도 행복 수준은 달라지지 않았다. 즉, 이 연구에서 사무실 환경과 삶의 만족도 간에 다른 요인은 개입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의문도 있다. 이 연구는 특정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한 것이므로 다른 요인 때문에 만족감과 행복감의 차이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실내 식물을 사다 놓았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식물이 긍정 정서를 유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원래 행복한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는 사무실 환경 변화에 따라 직장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했다. 우선 실험에 참가하는 모든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와 집중력, 생산성을 측정했다. 그리고 8주 후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무 환경에 변화를 줬다. 커다란 잎이 무성한 식물을 들여와 사무실 여기저기에 배치한 것인데 평균적으로 책상 5개마다 식물 3개를 놓아 어느 자리에서든 적어도 식물 2개가 바로 보이게 했다. 나머지 절반의 근무 환경은 바꾸지 않았다. 그로부터 3주 후 모든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와 집중도, 생산성을 다시 측정했다. 직장 만족도 항목에서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식물을 접한 사람은 집중력과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식물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업무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객관적 자료는 이 실험에서 생산성이 향상된 것 같다고 대답한 참가자의 말을 뒷받침해 준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창 너머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형편이 안 되는 우리에게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뭔가? 지금 당장 당신의 자리에 식물을 사다 놓아라. 뇌를 쉬게 하고 싶은가? 자연으로 나가라. 우리의 일상은 전화와 교통체증, 텔레비전 등이 끊임없이 주는 자극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운다. 하지만 뇌가 집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우리는 주변 자극에 압도된 나머지 영혼이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비공식적으로 두뇌 피로라고 부른다. 이 말인즉슨 두뇌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행위는 일상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외부 요인을 차단하고 인지 기능의 스위치를 잠시 끄는 일이다. 자연 환경은 뇌가 휴식을 취하게 해주며 인지 능력 회복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준다. 실제로 조용한 자연 속에서 1시간가량 걷고 난 후에는 기억력과 주의력이 향상되지만 시끄러운 도시 거리를 걷고 난 후에는 그렇지 않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도 비슷한 효과를 얻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자연을 잠깐 바라보기만 해도 기억력과 주의력, 집중력이 향상된다. 한 예로 고등학생의 시험 성적을 조사해보니 창문 없는 교실이나 건물, 주차장 같은 인공적인 전망이 보이는 교실의 학생보다 푸르른 교정이 보이는 교실의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와 유사하게 인지 과제를 주고 비교했을 때도 푸른 덩굴로 뒤덮인 지붕을 단 40초 동안 본 사람이 삭막한 시멘트 지붕을 본 사람보다 집중력이 높고 실수가 적었다. 뇌에 휴식을 주고 싶은가? 간단한 방법이 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는가? 밖으로 나가라.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 각성이 신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도 막아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전극이 연결된 캡을 씌워 환경에 따라 뇌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적으로 비교했다. 도심 지역과 달리 공원 같은 환경에서 걸은 사람의 뇌파는 고요했으며 각성과 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 1시간 동안 공원을 산책한 사람은 분주한 거리를 걸은 사람에 비해 시간이 지나도 불안을 덜 느꼈다. 그 시간 동안 과거를 곱씹는 일도 적었는데 이는 우울감 완화에 큰 도움이 됐다. 또 정신질환과 관련된 뇌 영역의 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삼림욕을 주제로 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서 걷는 것과 비교해 숲에서 20여 분만 걸어도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는 공원이나 정원 등의 자연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교 의료공중보건대학 교수 크리스틴 말레키는 기분을 전환하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라 라고 조언한다. 흥미롭게도 직접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경관 그림을 감상하기만 해도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연구자는 대학생 참가자의 심장에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한 다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일련의 그림을 보여줬다. 한 그룹은 건물과 주차된 자동차 같은 도시 공간의 그림을, 또 한 그룹은 보도블록을 따라 줄지어선 나무처럼 도시의 자연을 담은 그림을 봤다. 그림을 보여준 뒤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참가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먼저 참가자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여러 개 풀게 했다. 그 후 각 참가자에게 그들의 점수가 다른 참가자보다 낮다는 거짓 피드백을 줬다. 당연히 참가자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 다음 자연 그림을 감상하는 일이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보여준 그림을 다시 보여줬다. 연구자의 예측대로 자연이 담긴 그림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참가자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다. 녹색 공간의 그림을 본 참가자는 회색 공간을 본 학생보다 심장 박동수가 낮아졌다. 이 연구는 강도가 낮은 스트레스 정도는 자연 그림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진행된 한 신경과학 연구는 자연을 보는 행위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연구자는 뇌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fMRI에 들어가 있는 참가자에게 도시 그림과 자연 그림을 모두 보여줬다. 양쪽 그림 모두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면서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도록 주의 깊게 선정됐다. 이를테면 도시 그림에도 꽉 막힌 도로나 스모그가 아닌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각 유형의 사진을 2분간 보여주면서 참가자의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1.5초마다 새로운 사진을 제시했다. 두 유형의 그림이 형식 면에서는 유사했음에도 뇌의 활성화에서는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다. 감정이입, 이타심, 정서적 안정감, 긍정적 마음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자연 그림을 봤을 때 더욱 활성화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시 그림을 봤을 때는 위협과 스트레스, 불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더욱 활성화됐다. 이 결과는 자연을 보면 뇌파가 차분해진다는 사실, 즉 편안함을 더 느끼고 불안함을 덜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망 좋은 방. 자연과 신체 건강의 연관성을 연구한 초기 실험 중 하나는 10년에 걸쳐 펜실베니아주의 한적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받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조사했던 것이다. 이 병원의 2층과 3층 환경은 독특했는데 복도 한쪽으로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어우러진 전망이 보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갈색 벽돌로 쌓아 올린 벽만 보였다. 연구자는 자연이 내다보이는 병실 환자와 벽돌벽이 내다보이는 병실 환자의 회복 속도를 비교했다. 그리고 다른 변수가 작용하지 않도록 각 유형의 병실에 성별이 같고 나이, 흡연 여부, 비만 정도가 비슷한 환자를 배정해 관찰했다. 결과는 무척 놀라웠다. 먼저 간호일지에 벽돌벽 전망의 환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와 화를 내고 운다 같은 내용이 자주 기록됐다. 그들은 자연 전망의 환자보다 예후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또 진통제를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한 것으로 원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연 전망의 환자보다 평균적으로 하루 늦게 퇴원했다. 자연 전망 환자는 평균 입원 기간이 7.96일이었는데 반해 벽돌벽 전망 환자는 8.7일이었다. 물론 자연이 내다보이는 전망이 수술 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대다수 병원이 도시에 있어 모든 환자에게 자연을 볼 수 있는 병실을 제공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그 대신 수술 환자의 회복 기간 동안 병실에 식물을 놓아두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보다 환자가 통증과 불안, 피로를 덜 느끼게 도와준다. 또 혈압 상승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같은 생리적 각성도 줄었고 진통제를 요구하는 횟수도 감소했다. 자연이 그려진 그림을 감상하는 것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한 실험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딱 하나의 중요한 요인, 즉 병실에 걸린 그림만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똑같은 조건의 병실을 제공했다. 그림이 아예 없는 병실도 있었고 추상화가 걸린 병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병실에는 자연이 그려진 그림, 예를 들면 푸른 숲에서 굽이굽이 흐르는 개울 그림이나 어두컴컴한 숲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실험 결과 푸른 숲 속에 개울이 그려진 그림이 걸린 병실 환자가 그림이 없거나 추상화가 걸린 병실, 심지어 어두운 숲의 그림이 걸린 병실 환자보다 불안을 덜 느끼고 진통제를 찾는 횟수가 줄었다. 자연과 신체 건강의 상관관계. 스트레스와 생리적 각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자연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신체 건강이 더 좋고 건강을 해치는 질환에도 덜 걸린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 실제로 나무나 공원 같은 녹지 공간이 더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은 만성질환을 앓을 확률이 낮았는데 당뇨병, 고혈압, 지질대사 장애에 걸릴 위협이 각 14%, 13%, 10% 낮아졌다. 또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고혈압 비율이 낮아지기도 했다.
일부 증거가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매주 30분 이상 녹지 공간을 찾으면 다른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의 발병률을 9%까지 줄일 수 있다.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실제로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는 종단 연구도 있다. 8년에 걸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10만 명 이상의 여성에게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들을 관찰했다. 위성 사진을 통해 참가자의 집 주변에 녹색 식물이 얼마나 많은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사망 위험을 높이는 다른 요인, 즉 나이, 흡연, BMI,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해도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에 산 여성의 사망률이 녹지가 가장 적은 지역의 여성보다 12% 낮았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모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조경학 교수 클레어 쿠퍼 마커스는 이렇게 말한다. 잘 가꾼 정원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암을 낫게 해주거나 다리에 심한 화상을 치료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해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내고 다른 치료가 더욱 효과를 발휘하도록 돕는다. 이것만 기억하자.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이렇게나 유익한데도 사람들은 자연이 행복에 미치는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야외에서 아주 잠깐, 그러니까 대략 17분 정도 걸었다고 해서 자신의 기분 전환과 정서적 이완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연의 유익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자연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보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자. 자연을 일상으로 만들기. 앞서 말했듯이 자연을 가까이 하면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불안과 우울이 감소하며 심장 박동수나 혈압이 안정되는 등 엄청나게 많은 이로움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유익은 실제로 자연과 함께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일상생활에서 특정 형태의 자연을 쉽게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야외에서 산책하기, 집과 사무실에 식물 사다 놓기, 운전을 하거나 집 청소를 할 때 뮤직 플레이어로 자연의 소리 감상하기. 어떤 형태의 자연이든 상관없다. 창 너머로 자연을 감상하든, 사무실에서 식물을 키우든, 야외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든, 어떤 식으로든 자연에 더 많이 노출된 직장인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건강 문제를 덜 겪었다. 이와 유사하게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춰 나무나 식물, 노을 같은 자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사람은 인공물을 찍는 사람에 비해 행복과 기쁨을 더 많이 느낀다. 따라서 하루 30분 산책할 시간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삶에 자연을 들여올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찾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라. 식물 가꾸기. 원예에는 단연코 재능이 없는 나는 식물을 가꾸는 일이 정말 어렵다. 하지만 정원에 식물을 심고 가꾸는 행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뛰어난 방법임은 분명하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활동을 시키고 나서 두 가지 활동 중 하나를 30분 동안 하라고 했다. 절반에게는 실내에서 독서를 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밖으로 나가 정원을 손질하게 했다. 두 활동 모두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긴 했지만 독서에 비해 정원 손질이 스트레스 수치를 크게 줄여줬다.
또 다른 정원 가꾸기의 효과는 불안과 우울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바다 바라보기. 아마 대부분의 사람에게 바닷가에서 만든 즐거운 추억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모래성을 쌓고 모래사장으로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를 감상했던 행복한 시간들 말이다. 해변에서 시간을 보낼 때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진정되며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바닷가에서 놀며 얻을 수 있는 많은 장점 중 하나는 뇌가 일상생활의 끊임없는 자극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 바다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만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바다가 그려진 그림을 감상할 때도 유사한 긍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효과는 녹색 자연만 담긴 그림을 볼 때보다 훨씬 크다. 바다에서 시간을 보낼 때의 이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가? 해양생물학자 월러스 니콜스가 물이 정신과 신체 건강에 주는 유익을 주제로 쓴 블루마인드를 읽어보길 권한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당장 자연으로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일상에서 자연을 더 가까이 하면서 더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